이 이제 축산 조봉환 선생 추모비인데, 이제 갑곶돈대 이쪽에 이제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차를 갖다 여기다 대시게 되면 이 주변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축산 조봉환 선생 추모비입니다. 축산 조봉환 선생은 강화에서 태어나서 강화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그 일본 유학을 갔다가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그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 독립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초대 재헌 의원을 갖다 하시고, 그다음에 초대 농림부 장관을 갖다 하셨습니다.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나라 토지 개혁을 갖다 이끌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6.25 때 북한군이 남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 동조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축산 조봉환 선생이 했던 토지 개혁으로 땅이 없었던 소작인들이 땅을 갖다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북한군과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자기 땅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방어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화가 되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축산 조봉환 선생의 어떤 토지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승만 정권의 그 장기 독재, 그다음에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승만과 이렇게 싸운 분이죠.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이분이 간첩으로 몰려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간첩으로 몰려 처형당하게 되는 제목이 바로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평화 통일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1958년도, 59년도 이때 당시에는 이승만 정권은 평화 통일을 주장을 하면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을 갖다 시켰던 것이죠. 그때 억울하게 이렇게 처형을 당했던 것이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분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간첩으로 이렇게 처형당한 부분들은 무죄이다, 그거는 이렇게 조작되어진 혐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원회복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추모비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강화에서는 유진국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인천에서는 그 세월문화재단의 지용택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유진국이라고 하는 분은 강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는 그 공무원을 지냈죠. 그리고 해방될 때도 강화군청의 내무과장도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출신이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파주 군수라든지 이런 그 관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왜 존경을 받는 분인가, 유진국이라는 분이 왜 존경을 받는가 하면은, 한국 전쟁 때 좌익들이 강화를 갖다 이렇게 들어와서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좌익이 이렇게 장을 하다 보니까 좌익 세력들이 우익 세력들을 갖다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핍박을 갖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사 후퇴 때도 이제 이렇게 좌익들이 이렇게 강화로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있던 우익 세력, 이를테면 공무원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교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런 가족들, 이런 분들을 이 강화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 피난시키는데 유진국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유진국 선생이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다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이분은 뭐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보수적인 입장입니다만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축산 조봉환 선생 추모비를 세우자, 강화에서 태어나서 자란 큰 정치인인데, 이 정치인을 사실은 이렇게 강화에서 기리지 않으면 누구도 이렇게 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이 형성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를테면 그분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를 세우게 되는데, 유진국 선생이 큰 역할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이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강화의 정치인을 갖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조봉환 선생을 기리는 일을 아주 전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섬으로 인해 가지고 강화에 있는 여론들을 갖다 모으게 되고,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갖다 출금을 해서 축산 조봉환 선생 추모비를 세우고, 지금 구류궁지 바로 밑에 있는 강화 초등학교 정문에 가게 되면 거기에도 이제 축산 조봉환 선생이 다녔던 학교다라고 해서 그게 이렇게 현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갖다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양쪽에 있는 비석은, 이쪽 왼쪽에 있는 비석은 병자호란 때
그 프랑스 군인들을 물리쳤던 양은수 장군이 이끌던 그런 포수들을 기리는 추모비입니다. 그 강계 군민회에서 이렇게 저거라도 세운 부분인데, 강계 포수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강계 포수들인지 아니면 경기도 인근에 있는 포수들인지 사실은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그러고 저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비석은 그 1907년도 조선 군대가 해산이 되어지게 되면서 강화에 있는 그 조선 군대 강화 진위대라고 그러죠. 진위대 병사들이 어병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끌었던 분 중에 하나인 영규 장군의 추모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전쟁 박물관에 오시게 되면 전쟁 박물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죽산 조봉환 선생 추모를 비롯해서 이런 비석들도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